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수의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보면서 오늘 우리 증시 세겠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세지 않다. 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로블록스 보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쪽은 좀 급등합니다. 또 기계 장비 쪽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전장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장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특징을 잡아주는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타일대로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진행자가 언급했듯이 해외 시장이 강세가 아니고 사실 이건 뭐 초강세죠. 근데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를 해드리는 얘기가 나스닥, 다우, 독일 이 세 개의 증시의 그죠? 이 3대 증시의 어떤 추세 패턴을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결국은 해외장이 급등을 하는 것 중에 한 요인은 올라갈 이격, 단이라고 하죠. 공간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공간이 나스닥이나 이쪽은 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듯이 뭐 그렇다고 무조건 간다라고 보면 안 되고 중요하니까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상징적인 지수 13,000. 그러니까 나스닥이 11,490 쪽에서 움직일 때 국내장은 347, 350에 와 있었고 이 나스닥 시장이 강세를 줄 때 국내장이 같이 강하게 올라갔으면 우리나라는 121선 돌파 시도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결국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개별주나 테마주 아니면 최근에 강세 섹터, 강세 종목이 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마 한 달 내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가 61선을 돌파하면 결국 삼성전자 급등, 국내장 강세 이런 제목도 들어가겠죠. 이제 이종복 방송을 좀 본 사람들은 대충 아마 그 정도는 알 텐데 결국은 이쪽에서 발목을 잡고 해외 증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매기가 붙는 쪽에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 강세, OCI,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는 좀 따라가기가 부담 간다고 했죠. 탄력이 다르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역배열에서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면 한번 눌리고 다시 N자형으로 가가지고 45,000대도 한번 볼 수 있는 패턴이니까 패턴 자체가. 그리고 메타버스도 역배열이에요. 넥스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단은 좀 있으나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틀 정도, 3일 정도 눌리고 다시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N자형 패턴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마 5월 25일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순환매를 얘기할 때 자율주행 슬쩍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어제 오늘 급등입니다. 얘도 결국 보시면은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하죠. 뭐 토마토 TV에서 이종복이가 자율주행 얘기할 때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에이테크 솔루션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는 사람이 더 많죠. 모르는 사람보다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요새 보다시피 움직임이 좋은 주식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은 다 역배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섹터는 후장 전략에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보는 쪽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세게 가면서 전체적으로 IT 섹터를 세게 데리고 갈 때, 그 다음에 삼성이 이번에 450조 투자에 배터리는 빠졌습니다. 내가 어제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어제도 날밤을 새갖고 눈이 침침합니다. 근데 종목은 잘 보입니다. 5G가 아니고 6G입니다. 삼성이 6G 쪽에도 얼마 투자하겠다라고 그 자산 배분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5G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이든 이쪽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가고 잘 되려면
통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쪽이 좀 약한 게 좀 아쉽지만은 전체적으로 역배열. 그리고 이쪽은 지속적으로 관심. 삼성전자 필도 IT 정통 5G 섹터 이제 6G로 바뀌겠지만 그쪽이 세게 가기 전까지는 아마 이 기조가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코멘트 드렸는데 워낙 테마주 위주고 급등락이 심해서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해인서부터 이런 주식이 급등한 거고요. 이종복은 이 주식을 비철금속 3인방 해갖고 식토류 관련주로 추천을 하는데 건설 장비 쪽에 들어간다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날아다니는 기계 장비 쪽은 이종복은 전력 설비나 풍력이나 이런 쪽의 기계 장비로 얘기를 한 게 그쪽하고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철저히 테마주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전기전자 관련한 이쪽 종목들이 역배열을 돌리고 올라가는 그런 장. 어차피 하나속화서부터 SKC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노베이션도 좀 머리를 들어요. SK 쪽에서 배터리 쪽은 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국제유가하고도 관련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들 종목들도 기존에는 삼성전기 뭐 등처럼 이렇게 역배열해서 힘이 없었던 쪽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돌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IT 섹터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돌 거예요, 아마. 그렇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움직임이 좋은 쪽을 공략하는 게 그게 바로 선수입니다. 네. 자, 기다리는 동안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있고요. 앞서서 에너지와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기계장비 쪽에서는 기술적 대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날이 또 휴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중간에 휴일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후장으로 가면서 그냥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말씀을 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섹터, 강세 섹터. 강세 섹터는 지속적으로 보는 거고 그것이 신고가형일 때는 눌림목 공략. 그래서 신고가형일 때는 눌림목 공략이고 역배열 쪽일 때는 그냥 집어넣고 그래서 집어넣고 나스닥이 12,300인가 얼마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방송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못 보여드리고 어제 아마 방송 중에 제가 엑셀 화면 보여드렸을 때 나스닥 올라간 폭 12% 올라갔네, 뭐 우리나라 5% 올라갔네 이렇게 하면서 숫자 보여드린 게 있을 텐데 나스닥이 거기에서 12,3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12,400짜리를 찍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2,000 상징적으로 12,500을 장대 연봉으로 깨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나스닥이 12,500을 장대 연봉으로 깨지 않을 경우에는 역배열 주식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쭉 가지고 가시면 결국은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장은 순환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형은 아까도 여기 보면 맥스트 눌렸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종복이 녹십자 MS 첫날 방송할 때 9,500원 쪽,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9,500원 쪽이 분차트상 눌림목 저점 매수라고 했었는데 나는 11,000원 정도 가면 부딪힐 줄 알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강세 섹터로 움직이거든요. 역배열 패턴이 이렇게 거래가 급증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워낙 제가 추천을 자주 했고 그랬던 종목들이라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시기하고 신규적으로 종목을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소형주고 그래서 패턴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보세요. 맥스트가 한번 눌렸다 다시 가죠. 여기 보다 보면 코세스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요런 패턴의 주식들이 거래가 실리면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될 겁니다. 요런 패턴 정도. 그리고 어제도 얘기해 줬지만은 아진엑스 같은 건 눌림목 매수해야지 되는 패턴. 얘는 이 삼각형을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쫓아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나요. 눌릴 때 아까 맥스트처럼 2, 3일 눌릴 때 어제 여러분들한테 3액TH 16,000원 부담 가는 거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 세게 못 가죠. 하루 이렇게 치면 저항권에 부딪히는 주식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주 섹터에 오늘 센트리온도 좀 움직이는 것도 짚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역배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센트리온 관련주 종목들도 역배열에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석화나 OCI 같은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 제약주. 그러니까 이쪽처럼 이렇게 역배열 종목들은 그냥 들어가서 가지고 가고 반대로 정배열,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도 아까 현대에너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격이 떠버린 주식들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현대건설기계라고 관심 종목을 안 열어놨군요. 자, 현대건설기계를 보면 이것도 건설기계죠. 자, 이것도 역배열이죠. 그죠? 이런 주식이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초청받거나 아니면은 뭐 오다를 딸 확률이 있지, 뭐 부품주나 뭐 기계 장비에 들어가는 뭐 단조 부품주들이 뭐 오다 따겠습니까? 그죠? 따도 이런 쪽에서 따는 거지. 그래서 역배열에서 치고 가더라도 급이 다르다. 그리고 정배열로 가는 주식을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종목 쪽이에요. SFA나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 IT 군에 있지만 기계 장비에 들어가는, 그죠? 살 때 됐고요. 이런 식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마 투자하기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코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모비스가 역배열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 다음에 만도. 보면은 다 패턴이 다 달라요. 기아차가 지수가 급락했을 때 먼저 올라탔죠. 지수가 반등 줘도 기아차에 위치해 있는 주식은 세게 못 갈 겁니다. 요런 패턴의 주식은 세게 못 가요. 어제도 삼성 SDI는 세게 못 간다, 뭐 요런 말씀 드렸었는데, 요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린 것 중에 핵심은, 신고가형은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고, 바닥 탈출형은 나스닥이 12,500,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12,350 정도 되는데, 거기를 장대연봉으로 깨기 전까지는 그냥 진득하니 가지고 가되 그 섹터가 메타버스, 뭐 로봇,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제약, 이런 쪽이고, 거래소의 증권, 은행, 보험, 막 자동차, 이런 쪽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